초전도체 하면 아직도 LK-99를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영국은 훨씬 조용한 한국 기술에 약 20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새로운 초전도체 발견이 아닙니다. 초전도체를 실제 장비로 쓰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초전도체는 전기를 거의 손실 없이 흘릴 수 있는 꿈의 기술로 불립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말이 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쓰려면 너무 차갑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비쌉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초전도 자석입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핵융합 장치, MRI, 자기 부상열차 같은 기술의 핵심 부품이 됩니다. 미래 에너지와 의료 장비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온도나 전류, 자기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초전도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퀸치라고 부르는데 장비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고온 초전도는 상온 초전도와 다릅니다. 방 안 온도에서 그냥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초전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극저온에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대 한승용 교수팀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 어려운 자석 문제에 다른 접근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무절연 초전도 자석입니다. 말 그대로 절연 구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류가 더 안전하게 퍼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 뉴스는 초전도체를 새로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초전도 소재를 어떻게 더 작고, 강하고, 안정적인 장비로 만들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초전도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방에 세상이 바뀌는 물질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소재보다 장비화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은 기존 거대한 자석이 만들던 자기장을 매우 작은 고온초전도 자석으로 구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35톤과 390g 같은 비교 수치는 실험 조건과 원문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보다 방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2019년 주요 물리 혁신 사례로도 주목받은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작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기장을 다루는 장비의 안정성과 설계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국 원자력청이 이 연구팀에 약 200억 원 규모의 3단계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도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확정 계약인지, 제안 단계인지, 세부 구조는 공식 자료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안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핵융합 연구에서 초전도 자석은 핵심 부품에 가깝습니다. 해외 기관이 한국 연구팀의 기술을 공동 연구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한 연구실의 천재성만으로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기사에서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팀코리아입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인 구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프리셈,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연구단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포함해 27개 기관이 함께 움직인 국가단위 연구체계입니다. 이런 분야는 당장 돈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판을 까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역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보도에서는 전력전자 설비기업 파워닉스가 고온초전도 케이블 제작 기술을 익히며 협력사로 성장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제조 역량의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과장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곧바로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전도 자석은 여전히 비용, 냉각, 안정성, 대량 생산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또 고온초전도라는 말이 상온에서 마음대로 전기가 흐른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특수한 환경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내일 당장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핵융합 발전이 장기적으로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석의 가치는 커집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경쟁에서도 이런 기반 기술은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장비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강하고 효율적인 자석은 MRI 같은 장비의 성능과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적인 가능성이지, 당장 병원 장비가 모두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재, 전력, 냉각, 정밀 제조, 제어 기술이 함께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의 성과가 주변 기업과 연구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결론은 한국이 초전도체를 완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특정 첨단 분야에서 세계가 협력을 제한할 만한 기술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은 개인 한 명이 아니라 팀과 생태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과학계에 더 필요한 것은 천재 개인일까요? 아니면 오래 버티는 팀과 생태계일까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장기 연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